이런 경우는 그냥 헤어지는 게 역시 맞는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친구가 모든 남자한테 그러진 않아. 네가 못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못났다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화가 났을 때 뭔가 자물쇠가 잠겼다고 표현을 한다면 네 열쇠가 그 자물쇠에 안 맞는 거지. 안녕하세요, 바닐라 로맨스 바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친구 김기사입니다. 이게 참 딜레마야. 아까 전에 김기사가 말한 것처럼 방송이 재밌으려면 썰을 풀어야 되고 썰을 풀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썰을 안 풀고 핵심만 전달하려니까 조금 재미가 덜하고. 그지. 이거를 한번 조금 테스트를 하면서 딱 그 가운데를 한번 찾아보자고. 근데 나는 이야기가 또 사람이 너무 그 정보만 전달할 거면 책을 보죠. 그렇지. 우리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도 좀 한번 봐주고 이래야 되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편집이 좀 힘들더라도 초반에는 노력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네. 자, 그럼 다음 주제. 이제 장수 커플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연애를 오래 하는 여기서 올해는 이제 2년 이상. 제 기준에 2년 이상인데. 야, 2년 이상이 뭐야? 그 정도 3년 이상? 3년 이상? 거의 가족과 다름없을 정도 수준의 연애를 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나는 연애를 오래 하고 싶은데 오래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저처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질린다든지 아니면 차인다든지 까인다든지 여러 이제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오늘 주제를 좀 몇 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수 연애하면 이게 여자들이 신기한 게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오래 만나면 또 질릴 수도 있는데도 어쨌든 오래 만날 만한 남자 뭔가 연애를 오래 하고 안정적으로 하는 남자를 만나길 원하더라고. 실제로 만나면 재미없어 할 수도 있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래 만날 수 있는 남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 그럼 김 기사는 그거에 대해 뭐 어떻게 생각해? 제가 생각하는 오래 만나는 수 있는 남자는 그게 없어. 근데 얼핏 보면 주변에 이제 장수 한 7년 이상 사귄 친구들을 보면 주로 동갑끼리 이제 거의 친구처럼 막 다정하게 잘 맞는 애들이 그렇게 이건 뭐 어느 특별한 남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둘이 정말 죽이 잘 맞아. 그리고 막 싸우고 헤어지기도 오래 헤어졌다 막 한 10번 헤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너 없으면 죽는다. 근데 난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아니 7년 10년씩 만나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또 그건 아니에요. 결혼은 또 아니래. 그래서 이게 난 애매하다 이거지. 근데 저처럼 대부분 이제 1년 미만으로 헤어지거나 까이거나 하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일 거야. 오래 못 사귀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장수 커플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어떤 남자 혹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느냐. 뭐 요 정도를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떤 남자를 만나든 좀 오래 만나고 싶다. 그럼 가장 빠른 건 호구를 만나면 되지. 호구를 만나면 되지. 호구를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뭐 여자가 원하는 거 다 맞춰주고 그런 사람들 뭐 많아. 내가 연애를 안정적으로만 하겠다. 그럼 그런 사람 만나면 되는데 또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뭘 제일 봐야 될까? 당연히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지.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건 뭐랄까, 뭐 취미가 잘 맞고 뭐 말이 잘 통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의 진짜 본심이라던가 성품은 결국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거거든. 그치, 이제 극단적인 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스트레스 나오죠. 받을 때 그 사람이 어디까지 하느냐가 나와. 그리고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 궁합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친구랑 어떤 스트레스가 쌓여서 서로 좀 약간 냉전 혹은 싸우는 그런 상황이 왔어. 냉전기가 그러면 있었죠. 그렇죠. 연애하다 보면 말을 잘해서 이건 약간 내 스타일. 말을 차분하게 잘해서 진정시켜주고 달래주고 하면서 마음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남자친구가 너무 잘생겨서 이거 크죠? 이거 커요. 너무 잘생겨서 화가 났다가 얼굴 보고 풀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대. 많이 들었어 나도. 근데 뭐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그런 경우 있잖아. 내가 엄청 화가 났는데 막 뭐라고 하는데 여자친구 얼굴 보면 마음이 풀리는 경우 이런 거 많잖아. 이런 것처럼 많죠. 그거라던가. 얼굴 보면 아니면 상대방이 엄청나게 카리스마가 있어. 성격이 세든 뭐가 됐든. 그래서 내가 불만이 생겼을 때 뭔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상대방한테 맞추게 되는. 이거 분쟁 생겨봤자 나한테 좋을 게 없다. 그러니까 뭐, 그래, 이 정도는 뭐, 그냥 뭐 나쁘지 않다 하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뭐가 됐든 상대와의 궁합에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일 때 쉽게 잘 풀리는 궁합인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말로 이렇게 사근사근 해주면 금방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말을 그렇게 사근사근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고,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친구처럼 내가 얼빠다. 그럼 잘생긴 애를 만나서 얘랑 싸울 때 얼굴 보면 금방 풀리는 거고,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카리스마에 약하다. 그러면 카리스마 있는 뭐 남자든 여자든 만났을 때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뭐 이 정도는 넘어가지 뭐 요런 것들. 그래서 이런 좋을 때 궁합보다 어떤 취향 맞냐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서로 예민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궁합이 있다.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을 만나보는 게 나는 장기 연애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 그 궁합이 난 그럼 그 궁합마저도 내가 맞춰줘야겠다 할 때는 상대방한테 그러면 지금 이런 거 이러이러한 거는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는 편이 좋나? 근데 그게 물어본다고 솔직히 좀 나오진 않는 것 같아. 그런가? 왜냐면 그거는 다들 이제 괜찮을 때는 그냥 다 좋은 말만 하지. 근데 꼭 그거를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도 예를 들어 데이트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내가 늦을 수도 있고 상대가 늦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싸우기도 하잖아. 그럼 그때만 봐도 알지.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그리고 상대방이 행동하는 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사근사근하게 하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근사근하게 하면 그냥 오히려 더 화를 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은 차라리 얼굴 잘생긴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자기보다 월등하게 카리스마가 높아서 내가 그냥 말하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되는 거를 선택하든 약간 그런 쪽이 차라리 나은 거지. 아니 내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최근에 만나본, 이거 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도 편집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할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 이제 20대 때는 사실 거의 싸우고 뭐 하고 뭐 사상이 어떤 애 뭐 돈이 어떤 네가 어떤 애 내가 가네 누가 잘났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30대가 되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이게 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동갑을 안 만난다고.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그 동갑 얘기가 또 더 격하게 공감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내가 물어본 이유는 화가 나면은 이게 안 풀리는 여자애들이 있어. 남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 그 뭐에 대해 화가 났어. 예를 들어 뭐 맨날 늦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난 늦어도 괜찮다. 근데 계속 늦어.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화가 나도 그걸 안 풀리는 애들이 이제 요즘 세상이 다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종종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거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듣질 않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헤어지는 게 역시 맞는 건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친구가 모든 남자한테 그러진 않아. 네가 못났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못났다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화가 났을 때 뭔가 자물쇠가 잠겼다고 표현을 한다면 네 열쇠가 그 자물쇠에 안 맞는 거지. 그 친구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가진 남자가 있어. 네가 못나고 그 남자가 잘나고가 아니라. 지금 나도 말을 조금 하는 편이지만 뭐 내 딴에는 적어도 막 뭐 누굴 꼬시는 건 몰라도 어떤 그런 특히나 남녀 사이에서 어떤 그런 트러블? 이런 거 하나는 진짜 기깔나게 잘 푼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절대 못 푸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렇다고 얘가 어디 가서나 그렇게 미친 여자처럼 하고 다니냐? 그러지 않아. 또 어떤 남자 앞에서는 그 남자가 나보다 못나도
또 찍소리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 그리고 그 찍소리 못하는 그 친구를 찍소리 못하게 하는 남자를 내가 옆에서 보면 뭐냐면 나의 경우는 그거는 봤어.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나보다 엄청 잘생기고 그런 건 아닌데 카리스마가 오죠. 아. 사람을 말 한마디를 못하게. 근데 같은 남자인 내 입장에서는 하는 말이 다 뭐랄까 다 궤변이고 여자를 무시하는 듯하고 약간 그렇지만 근데 또 그게 통해 어떤 여자한텐.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남자한테 안 통하는 여자들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면 개소리 말라 그러고 그지. 바로 차단박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또 나랑 맞는 거고. 그러니까 네가 못 풀었다. 네가 네 딴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못 풀었다. 그럼 네가 처음부터 뭐 짝사랑한 게 아니잖아. 어쨌든 만나기로 한 거잖아. 서로 합의를 하고 만났죠. 그치. 그런데도 안 풀린다면 그거는 그 친구의 자물쇠에 네 열쇠가 안 맞는 거지. 안 꼽히는 거다. 그렇지. 안 돌아간다. 그렇지. 억지로 만나려면 만날 수 있지. 억지로 뭐 참아서 만나겠죠. 근데 20대 땐 그랬어. 근데 30대 되니까 어렵지. 안 되겠더라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내가 열쇠라는 표현, 자물쇠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내 열쇠가 저 자물쇠에 안 맞는 거지. 저 자물쇠가 이상한 자물쇠는 아니다. 때로는 뭐 아니면 뭐 내 열쇠가 이상한 거 아니다. 이게 서로 열쇠 자물쇠가 안 맞은 것 뿐이다. 그러니 상대방을 미워할 것도 없고 자괴감 가질 필요도 없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아이고 아쉽다. 안 맞지만 제가 예쁘니까 좀 더 만나볼까 하면 좀 더 만나다 헤어져도 되고 그게 아니면 어차피 뭐 쟤도 시간 낭비 나도 시간 낭비 그만하자 하면 그만하는 거지 뭐.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말인데 또 더 어렵다 근데 진짜로 나이가 드니까 더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치.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가 좀 발생하면은 열심히 해봐도 안 되면은 자물쇠가 내가 그 열쇠가 아니다. 내 열쇠로 못 여는구나 이건.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책할 필요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